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뉴욕주에 초대형 규모의 백신이 공급되고 더 많은 접종 장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달부터 미국 내선 여행객들은 뉴욕주에서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안 우버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성 손님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에 따라 공적 부조세 규정 시행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되던 요양시설의 방문 면회가 다시 허용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엄격한 방역 지침을 유지했던 메릴랜드주가 일부 규제를 완화하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광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비전직 대통령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3차 미국 구제 부양안에 서명했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최종 서명은 오늘 하루 검토한 뒤 내일 예정되었었는데요. 가급적 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겨 진행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입법 작업이었는데요. 취임 후 꼭 50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역사적인 입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즉 노동자와 중산층,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에게 투쟁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불과 50여일 만에 자신이 주도한 주요 법안에 서명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는 취임 후 첫 주요 법안 서명에 수백일이 걸렸던 전임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브라크 오바마 전 정부 시절 금융위기에 대응한 부양 정책 규모가 제한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됐던 경험을 상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1주년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번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경제 변화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으며, 다음 주에도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하는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고, 이에 따라 예고됐던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이 이번 주 중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오는 9월 6일까지의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보조금과 부양자녀 1인당 세액 공제 확대안은 수주 또는 수달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급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 IRS에 개인 은행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입금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데비카드나 체크 수령자들은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지급 및 체크 발송이 되겠지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지난 1, 2차 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세금 신고 시즌에 이루어지는 만큼 지급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경기 부양안에는 요식업 지원이 포함돼 요식업계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세부 시행 규칙은 곧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매출 감소를 보상하는 그랜트 형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이른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시장과 척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이 오늘 뉴욕주에 대량의 백신 공급과 함께 접종 장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연방정부로부터 많은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백신 접종 장소도 100여 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장소는 뉴욕의 기존 지역 보건센터를 활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접종 대상자와 더 많은 백신 공급은 더 빠른 회복을 의미하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백신 공급과 접종은 척 슈머 상원의원이 지난 12월 9호 법안에서 백신 배포,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회복한 32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내 지역 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접종 장소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및 소수 집단에서 백신 가용성과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의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너무 멀리 여행해야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로 인해 전염병에서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 보건센터가 받는 백신은 연방정부에서 직접 발송되며 뉴욕주로 발송되는 주간 백신 할당에 추가됩니다. 뉴욕주에는 35개의 지역 보건센터 허브가 있으며 이곳에서 210여 개의 접종 가능 장소 중 어느 곳에서 접종을 하게 될지는 향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다음 달부터 미국 내 여행객들은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는 국내 여행객들은 4월 1일부터 또 다른 주나 미국령을 방문한 뒤 뉴욕주에서 더 이상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방 조치로 국내 여행 후에도 격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 여행객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여행자는 계속해서 여행자 건강 양식을 작성해야 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이 같은 격리 해제 조치와 상관없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모든 개인은 14일 동안 매일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지역 공공보건당국 또는 해당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 대상이 60세 이상과 비영리 단체 비상근로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17일부터는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사 등 비영리 단체 비상근로자와 뉴욕주 촬영국 직원, 위생국 직원, 선거국 직원, 우체국 직원 등 일반 대중과 대면하는 공무원, 빌딩 근로자 등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370만 명의 주민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았으며 이는 전체 뉴욕주 인구의 18.8%에 해당합니다. 최근 아이전 혐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전 우버 운전사가 여성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인종차별성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우버 운전사로 근무하는 32세 네팔 출신 서바카 카드가 최근 여성 승객 3명을 차에 태웠다가 인종차별성 폭언을 듣고 폭행도 당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카드카가 여성 승객 3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인근 주유소로 들어가 마스크를 사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승객 3명은 갑자기 운전사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한 승객은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은 후 카드카를 향해 수차례 기침을 해댔습니다. 이어 차량 앞에 부착돼 있던 운전사의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또 카드카의 마스크를 잡아 땅으로 던졌습니다. 이들의 폭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승객 중 한 명은 곧바로 조수석으로 다가와 후추 스프레이를 뿌려댔습니다. 카드카는 후추 스프레이가 차 안으로 다 들어와 숨을 쉴 수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Pepper spray inside my car from the passenger window that was open a little bit. 한편 우버 택시와 웨스턴 등 2개 회사는 이날 세 여성의 택시 탑승을 영구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공적 부조세 규정 시행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이민 정책 변경 수순으로
관련된 모든 소송도 진행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이민 제한 조치가 중단된 것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시행된 지 1년여 만입니다. 마요카스 장관의 이번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공적 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나온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변호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마요카스 장관은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이민 시스템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포함한 이민 시스템 재정립을 위해서 뉴 아메리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공적 부조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등에 지시하면서 사실상 정책 백지화를 예고했습니다. 공적 부조 새 규정은 이민자들이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섹션 A 주택 보조 등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요양원 거주자의 고립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데 따라 요양시설의 현장 면회가 허용됩니다. 건강보험서비스센터 CMS는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면허를 불허함에 따라 신체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라며 각 기관의 책임하에 입소자나 방문객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 내에서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 방문객이 면회를 신청할 경우 백신 접종증이나 음성 확인증을 제시할 필요도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CMS는 가능하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실외 면회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실내에서 소그룹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방역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CMS는 현재까지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300만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최근 조사 결과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발병률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2월 사이 8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거나 전체 입소자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을 때만 방문객의 면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했더라도 발생 장소를 격리, 방역하고 전수조사를 할 경우 면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호평을 받아왔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봉쇄 수위를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12일부터 식당과 소매점, 종교시설, 피트니스센터, 미용실, 네일숍, 카지노, 볼링장, 스케이팅 링크 등에 대한 수용 인원 규제를 모두 푼다고 발표했습니다. 컨퍼런스장과 결혼식장, 콘서트장 등 대형 대중시설은 수용 정원의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확진자는 늘어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전격적인 완화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자영업자들은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밥 애틀스 메릴랜드 병원협회 회장은 그나마 마스크 의무화가 유지된다는데 안심이라며 입원하는 감염자가 최근 몇 주간 감소세지만 여전히 지난 여름보다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10일 기준 메릴랜드주의 일일 확진자의 한 주 평균은 800명을 기록했고 지난 한 주간 인구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는 13명으로
미국 50개 주의 중간 정도 순으로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감염 비율이 봉쇄령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캘리포니아주나 오레곤주보다 높다고 집계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에 새로운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서 지난 5일 개막해 14일까지 열리는 바이크 윅 80주년 축제에 30만 명이 모일 것을 보인다고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데이토나 비치 당국은 도로 가장자리 주차를 금지하고 상인들에게 CDC 방역 수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실내 수용 인원을 정원의 60%로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 윅 참가자들이 방역 수칙을 잘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언론들은 이번 바이크 윅 축제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 데이토나 비치 경찰관은 행사 첫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플로리다주에서는 하루 평균 4,9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린 오토바이 축제가 코로나19 전파의 기폭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CNN 방송에 따르면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이 출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광고가 이번 주부터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출연하는 광고는 모두 2편으로 1분짜리 광고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이 누구나 곧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신이 위험하고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입니다. 이어 클린턴 전 대통령은 다시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하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장모의 생일날 방문해 안아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팀 개막 전에 관중이 가득 찬 경기장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고 전합니다. In order to get rid of this pandemic, it's important for our fellow citizens to get vaccinated. 또 다른 광고에서는 클린턴과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메모리얼 원형극장 앞에 모여서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광고에는 생존해 있는 미국 대통령 중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만이 빠졌습니다. CNN은 이번 광고가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송을 타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9,37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2,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52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공공보건부와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퀸즈 분원이 퀸즈 거주 한인 무보험자를 위한 뉴욕주 암 검진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 퀸즈 분원의 암 검진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퀸즈에 거주 중인 4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 남성, 건강보험 무보험자, 소득이 연방정부 빈곤선 25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남성은 대장암 검사를, 여성은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사, 대장암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부는 의료보험이 없어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기 어려운 한인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퀸즈 분원도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뉴저지주 주민들을 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무보험자와 무보험 어린이 등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머피 주지사 예산안에 올라있는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안 중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2,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인데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한 달에 121달러에서 164달러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이 없는 어린이들 모두에게 커버 올 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해 건강보험을 제공합니다. 총 2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메디케이드 성격의 패밀리 케어에 보험이 없는 8만 8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두 가입시켜 건강을 돌보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태미 머피 여사가 계획한 FLTM 너처 뉴저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산모들이 신생아를 낳으면 1년 동안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 수입 기준이 맞지 않아 약품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 시니어 2만 명에게 총 685만 달러를 지원해 약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난 수년간 재정 긴축 등의 이유로 감축됐던 주 보건국 일자리 53개도 총 420만 달러 예산을 마련해 원상 복구시킬 예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을 당했다는 6번째 폭로자가 나왔습니다. 어버니 타임스 유니온은 지난 9일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해 말 주지사 관저에 업무를 보러 온 한 여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의 성추행 사건 보고서는 지난 8일 쿠오모 주지사실로 전달돼 주 검찰의 독립조사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5번째 성추행 폭로자인 전 언론 참모 캐런 힌튼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의혹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 쿠오모 주지사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주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부적절하게 여성을 만진 적이 없다. 당시에는 그들이 불편하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연일 새로운 미투 운동에 성추행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쿠오모 주지사의 탄핵을 부르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쿠오모 주지사 성범죄 의혹에 대한 독립수사 책임자로 한인 2세 김준 전 뉴욕 연방남부지검장 대행과 앤 클라크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경찰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지역의 지난해 전체 범죄 발생률은 감소했지만 살인 사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나소 카운티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19,210건으로 전년 대비 7.16%가 감소했습니다. 서포 카운티는 범죄 건수가 16,087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에 비해 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범죄 유형별로 보면 나소 카운티의 경우 살인사건은 14건, 주택절도 275건, 특수절도 470건, 자동차절도 587건, 가중폭행 396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서포 카운티는 살인 30건, 주택절도 973건, 절도 292건, 자동차절도 1160건, 가중폭행 710건 등으로 대체로 전년보다 유형별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살인사건의 경우 나소 카운티는 55.56%, 서포 카운티는 25% 증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차량절도 역시 나소 카운티가 28.73%, 서포 카운티가 5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살인사건의 경우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 내 불화 문제들을 제대로 도움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member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